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에 정신요구 통합과학을 맡게 된 정수민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을 전공했고 통합과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네, 저는 통합과학은 정신요구, 잠실요구, 영파요구 이렇게 맡아서 여고 하면 정수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정신요구 친구들은 저를 좀 처음 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2학년에서는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정신요구 물리반을 2년째 담당을 해왔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중간고사에 5등을 제외한 1등부터 13등까지가 저희 학생이었고요. 이제 이 5등의 학생도 저와 함께 하게 되어서 1년 동안 1등급 전원은 저희 학생이었고요. 2등급 6명 중에 5명 정도는 항상 또 저희 학생이었습니다. 네, 좀 어느 정도 상위권 친구들이 내신을 좀 챙긴다는 친구들이 많이 다녔고요. 다른 과목은 대치를 가더라도 물리만큼은 정수민을 들었어요. 자,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 제가 정신요구 물리만의 특이점을 잘 파악을 하고 그 정신요구 특징을 꾹꾹 눌러 담은 컨텐츠가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신요구 통합과학도 특이점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신요구 특징만을 눌러 담은 컨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신요구 통합과학 어떻게 특이점이 높은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평가 방식입니다. 자, 한 학기 기준으로 우리 정신여고의 평가 계획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지필평가, 중간기말, 그리고 수행평가 2회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요. 비율을 보시면 지필과 모든 수행이 다 비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도 꼼꼼히 잘 챙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할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0점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객관식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운술령이 빵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수행평가는 여러분들이 혹시 걱정되실까봐 제가 작년에 소재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요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와봤습니다. 자, 평가 방식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수행평가는 크게 변별이 안 돼요. 거의 거저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 꼼꼼하게 그냥 잘 챙기기만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요 지필평가입니다. 서술형 없이 올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별이 객관식에서 된다. 요게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지필평가, 특히 이 객관식의 특징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난이도는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제가 3개의 여고를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렵게 내더라도 어떻게 어렵게 내느냐 요걸 잘 봐야 돼요. 우리 객관식이 어려우려면 변별 방식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문제 조건이나 상황이 고난도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어려우려면 고2나 고3에 있는 모의고사나 수능특강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원과목의 선행 과정이 조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스킬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 2번째 변별 방식은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완전 샅샅이 꼼꼼하게 물어보는 거고 문제도 보기 상자 안에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3개가 아니라 4, 5개까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신여고는 어떤 방법을 채택을 해서 어렵게 내냐면 2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신여고 무엇을 보는 거냐? 정확성을 보는 거고요. 사소한 내용을 다 챙기는지 이런 꼼꼼함을 평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학교 필기를 챙기는 성실함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필기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트별 특징 한번 볼 건데 먼저는 저는 새로운 소단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학기 때는 과학의 기초, 그리고 2학기 때는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소단원이 새롭게 출연했어요. 자, 보통 학교에서는 무난하게 낼 수도 있는데 우리 정신여고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면 학교 추가 설명이 엄청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어서 그 당시 시험지에서 큰 변별력을 주는 파트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추가 설명은 특징이 어떠했냐면 시중 문제집에서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학교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유효 숫자가 실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불확정 분포.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이런 내용들이 추가 설명으로 나왔고 아예 창작 문항으로 나왔다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물화생지로 볼 건데 물리 파트부터 볼게요. 물리는 당연히 1학기 역학이 중요하고 2학기 전자기가 있는데 요거는 무난하니까 넘어가고 우리 역학 한번 볼게요.
제가 기출 한번 쭉 보니까 다행히도 최고 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한 스킬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너무 잘 냈어요. 그러니까 고1 수준 안에서 변별을 굉장히 잘 줬는데 제시하는 조건이나 문제 상황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걸 요구하냐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착착착 풀어내는 걸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 예시인데요. 보시면 사실 스킬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상황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도 스킬이 좀 필요하진 않지만 실험 과정이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이 선지 5개가 있는데 모두 고르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정확하게 풀어냈어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신요구는 물리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선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바로 개념 위주의 소단원입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트는 거저주기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신요구는 이런 신소재나 에너지 파트에서 보기가 4-5개짜리가 엄청 나와버려요. 앞부분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연속해서 쫙 나오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실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물리 좀 상당히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은 화학인데요. 화학은 1학기, 2학기 둘 다 중요해요. 1학기에는 주기성과 화학결합, 그리고 2학기에는 산화완원, 중화반응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2학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사실 제 예상과는 범주 내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특이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저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극악 난이도는 아니고요. 시중 문제집에서 보이는 고난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쉬운 거에서 어려운 게 다 있는데 다 우리가 대비하는 문제 안에서 다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 있고요. 그래도 고난도는 맞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구과학인데요. 저는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는 일단 전반적으로 쫙 걸쳐져 있는데 가장 틀리기 좋게 내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도 보기 상자의 보기가 5개인데 이게 실제 시험지 보잖아요. 연속으로 4-5개가 막 나와버려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1-2개씩은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오답이 가장 잘 나는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물화생지에서는 오히려 오답률 탑 1이 지구과학이 되겠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물론 기초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꼼꼼히 내지만 이전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추가 설명, 그러니까 개정되면서 없어진 것들이 정신여고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지역적인 걸 다뤄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냥 하나의 내용을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기 한 문장으로 낼 걸 우리 정신여고는 그 하나를 소재로 내버린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시 사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보기가 5개인 게 1-2개가 아니다. 굉장히 비율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물인데요. 우리 생물은 크게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고 킬러 문항이 막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사실 꼼꼼하게 내려고 한다면 보기가 4-5개짜리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다 3개짜리가 좀 많았고요. 4-5개는 한 2학기 때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도 예상하는 범주 내라서 특이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필평가, 특히 우리 객관식의 총정리인데요. 학교 프린트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추가 설명, 그리고 보기 4-5개짜리 많이 나오니까 꼼꼼해야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파트별로 보시자면 우리 화생은 조금 특이점이 낮고 물지가 특이점이 높으니 여기가 변별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지 특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등급이 잘 나오려면 어떤 걸 잘 봐야 되는지 관건 총정리인데요. 첫 번째로는 학교 추가 설명 등등의 제대로 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물화도 중요하긴 해요. 2번째. 물화 자체를 애들이 일단 어려워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화학 쉬운 것만 나와요. 이건 아니에요. 물리랑 화학 어느 정도 고난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일관된 풀이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가 항상 잘 맞출 수 있도록 일관된 풀이법 훈련할 거고요.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3번째, 특히 지구과학 같은 거 있잖아요. 보기에 항목이 가장 많은 거, 이런 꼼꼼한 문제들을 푸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대비하는가?
저는요 일단 특징이 꼼꼼하다, 디테일하다 이런 수식어가 좀 잘 붙는 편인데요. 똑같은 테스트나 숙제 검사 이런 과정들도 제가 하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디테일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이 디테일한지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는 섬세한 파악입니다. 숙제 검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테스트 분석도 중요한데요. 일단 숙제 검사표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클리닉 설명 듣고 가서 조금 더 터득한 것 같다. 이 친구는 오답을 아예 안 고쳤네. 그리고 실생활 예시 문제 거의 다 틀렸다. 그리고 이 친구는 풀이가 깔끔하고 잘 푸는데 방향을 실수하긴 한다. 또는 이 친구는 너무 베낀 게 티가 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약한 유형을 좀 꼼꼼히 분석해드리고 오답의 방식까지도 좀 꼼꼼히 봐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드리는데 학부모님께도 좀 드리거든요. 일단 학부모님께는 피드백이 총 5가지가 가는데 일단 이 페이지에는 4가지를 띄워놨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숙제와 테스트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수업 내용, 테스트 설명을 드리는 이건 공통 피드백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4번째는 우리 백지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암기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런 암기들을 매주 볼 건데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개별 피드백인데요. 우리 숙제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타일이나 오답률 그리고 오답 방식을 대부분 적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틀린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성취도는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부분이고 또는 공부가 되기 위해서 학부모님께서 자녀분과 같이 공유하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리닉입니다. 저는 클리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두가 올 수 있도록 일단 다양한 시간대에 오픈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주 5회에서 6회 정도는 되게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 저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여 저와 조교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조교가 진행하면 살짝 퀄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거 싫습니다. 그래서 정수민과 같은 관점 그리고 저와 똑같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일단 조교는 오로지 과학교육 전공생으로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교생들 역시 이 전공생들 역시 저의 수업을 다 봤고요. 스킬이 필요하다면 제 스킬도 이미 익혔고 문제도 이미 다 풀어본 친구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저와 제 조교들이 어떻게 클리닉을 진행하는지 순서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클리닉 일정을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이렇게 일요일까지 오픈을 하면 일정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신청 양식을 토대로 이제 신청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7시에 올 거고 필요한 부분은 전범위 구두 테스트 본 다음에 화석 추가 문제 받고 싶어요. 이렇게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안 써놓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청 양식들을 다 보고 학생마다 개인별로 계획표를 다 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먼저 구두 테스트 빅뱅 본 다음에 이온결합, 공유결합 또 구두 볼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건 추가 문제 풀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다 짜고 학생마다 필요한 추가 문제를 다 전날에 다 꾸려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면 그냥 직접 진행하면 되고요. 우리 조교가 진행할 때는 미리 이 계획과 프린트물을 다 공유를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 조교가 이 계획표대로 다 우리 학생들 퀄리티 떨어지지 않게 저랑 똑같이 할 수 있게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클리닉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조교가 진행했을 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결과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교 통해서 학생별로 미니 보고서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에너지 효율 파트는 구두 테스트 완료했고 신재생 파트 구두 테스트 완료했고 개념 설명 해주려고 했는데 이건 이해했다고 해서 패스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특이사항도 있었냐면 이 친구가 구두 테스트를 보다가 힘들어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또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조교와 제가 좀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 또한 관리가 필요하다면 어머님께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클리닉에 와서는 어떤 내용이 진행되냐면 크게 유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개념 자체가 복잡해서 잘 안 외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객관식 문제는 푸는데 조금만이라도 어려워지면 답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머릿속에 좀 개념이 구조화되는 게 중요해서 구두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화 같은 게 약해요.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주고 우리 친구가 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함께 추가 문제를 풀면서 좀 풀이를 점검해주고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오답이 미완료됐거나 질문이 많은 케이스인데요. 그때는 그걸 다 완료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마다 소단원마다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저의 컨텐츠입니다. 먼저는 저의 교재인데요. 제 교재는 줄글이 좀 없죠. 제가 직접 필기를 해서 만든 교재인데요. 제 필기가 제 판서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악하기에 좋고 암기를 하기에 용이하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필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물리나 화학 같은 스킬이 필요한 고난도 교재인데요. 지금 일단 화학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관된 풀이입니다. 그래서 스킬을 좀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나원원이었을 때는 먼저는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킬러가 유형이 달라도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만의 풀이 틀은 어떠한지를 먼저 쫙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런 파트가 있고, 그럼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고난도 시중 문제집도 있지만 저는 우리 세계 여고의 기출들을 넣었습니다. 여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학이 잘 낸다고 보거든요. 화학 고난도 문제들을 여기에 다 넣었고요. 유형별로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스킬 연습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벗어나는 여고의 기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 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킬까지 좀 탄탄하게 대비할 거다 걱정 없이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테스트인데요. 먼저는 테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암기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긴 한데 단답형으로 돼 있으니까 서술은 아니니까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암기가 꼼꼼히 필요한 파트는 물화생지 상관없이 다 이렇게 내고 있고요. 누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잠실여고 친구가 봤는데 처음에 4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한 반복을 해서 3주 뒤에는 이렇게 다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암기를 못해서 틀리는 일은 없도록, 그리고 시험 전날 가서 벼락치기로 암기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테스트인데 객관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선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기가 기니디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맞는 것만 골라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푸는 훈련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파트나 문제 유형이면 이렇게 기억부터 미음까지 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 5개념 잡을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꼼꼼한 훈련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의 시간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잠실관에 목요일날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개강 날짜는 3월 5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일 것 같고요. 변동 시에는 따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신여고 친구들 올해 저와 함께 열심히 한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